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로 이 광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께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변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의 금호타이어 매각이 어디까지 진행 건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역 정치인으로서 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산업부 장관도 만나 뵙고, 그리고 실무자들과도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금호타이어 인수가 새 국면을 맞고 있죠. 오늘 네, 아침 뉴스에도 엄청난 양의 뉴스가 올랐던데, 지금 상황은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네, 그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를 16.2% 그러니까 1,550억, 네, 1,547억이죠.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9,550억에 인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네, 이 경영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 8,000억으로 깎아달라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매각 금액을 이렇게 인하하게 되면 네, 다시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박상구 회장이 다시 그 우선 매수 청구권이 부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매각 관련해서 네,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더블스타의 매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것이 이제 금융권의 의견이기도 한데 네, 보시면 이제 주가만 보더라도 그 3월 13일자 보면 8,770원이었어요. 네, 근데 보면 지난 18일자가 6,710원으로 최저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죠. 주가도 또 하락해버렸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블스타 입장에서도 보통 100% 이상의 어떤 그 우발치모 손해배상 한도를 가져갈 수는 없는데 네, 이게 그 가격으로는 매입이 힘들겠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죠. 결국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이 가치 자체가 계속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도 싶은데요, 위원님?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경영이 정상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렇게 뭐 우량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던 금호타이어가 이렇게 해외 매각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경영이 악화되고 또 작년에도 또 악화가 더 심화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어떤 기업을 경영 악화에 대해서 제 3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30년간 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갖다가 네. 한두 가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네. 보면 한 가족이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경영 그리고 노조 네. 그리고 뭐 근로자 모든 그 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업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타이어도 네.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1위 아닙니까? 전 네. 세계적으로 26년 동안 1위죠. 그런 것처럼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네. 해외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 듣고 상당히 저도 지금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들여다보고 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대로 해외 매각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매각을 지금 그 하는 쪽으로 지금 국내 매각의 방법을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는데도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다시 본질적인 이야기로 그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해외 매각이 아닌 국내 매각이나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경영 개선을 통해서 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있을까요?
오늘이 20일인데 이제 네.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호타이어 예비 입찰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10여 개의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초에 진행된 본 입찰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은 한 군데도 없었죠. 네. 그리고 중국 기업 세 군데만이 참여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고가를 제시한 더블스타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네. 만일에 이렇게 매각 대금이 낮아지게 되면 뭐 박 회장의 어떤 우선 매수 청구권도 부활하지만 네. 또 국내에서의 어떤 컨소시엄이 잘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도 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영 정상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이번 주가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상황에서 국내 매각이나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쉽지는 않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새롭게 나오게 되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보니까 새 정부 들어왔어도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이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네.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최고 위원님, 그런데 지금 더블스타가 이번에 매각 금액을 8천억 원으로 지금 다운시키겠다는 것은 지금 그 전년 지금 영업이익이 15% 이상을 감소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상반기 때 보시면 558억이 흑자가 났었죠. 근데 네. 이번 상반기 때 보시면 흑자는커녕 507억이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될 상황이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 경영 자체를 좀 방만하게, 물론 채권단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했다라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문제가 기인하는 건가요? 그런데 기업 상황을 보면 네. 회사가 자꾸 어려워지게 되면 더 이 어려움에 처해지는 게 뭐냐면 이 사원들 근로자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어떤 1년, 2년, 뭐 3년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경영도 힘들어지고 또 노조 입장에서도 이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아마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 이걸 장기적으로 끌 수는 없다는 이야기신데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금호타이어 회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경영진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할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제언을 해 주시죠.